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작화사전 진행의 정소희입니다. 오늘은 유예빈, 고소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밤 글로벌 증시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S&P 500은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꿈의 7,000선을 터치했고 우리 코스피도 이에 질세라 5,200선의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FOMC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또 기업들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이 날아올랐고 메타와 테슬라 같은 빅테크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함을 증명했습니다. 이 훈풍은 그대로 국내 증시로 이어졌는데요. 오늘 코스피 장 초반부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나 개인의 힘이 강한 하루였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내는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받아내면서 지수를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반면 코스닥의 주인공은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의 1조 원 넘는 폭풍 매수 속에 시총 왕좌의 전쟁도 치열한 상황인데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비가 급등하면서 알테오젠을 제치고 시총 1, 2위를 탈환했습니다. 바이오에서 다시 2차 전지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인지 앞으로의 흐름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미국발 훈풍과 뜨거운 수급 전쟁이 맞물렸던 오늘 증시, 자세한 내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유예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미 증시가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S&P 500 지수가 처음으로 장중 7,000선을 돌파했는데요. 반도체주의 강력한 질주와 기준금리 동결이 겹치면서 장 초반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7% 상승하며 23,850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장중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장 초반에는 힘있게 출발했지만 이후에는 아무래도 FOMC 결과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하면서 이로써 지난해 3차례 연속 있었던 금리 인하 기조를 멈추게 됐습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은 단연 기술주와 에너지주였는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띈 종목은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중 반도체 갈등으로 분위기가 다소 얼어 있었죠. 그 냉기 속에서 이제야 훈풍이 불어오는 듯한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등 자국 AT 대기업의 엔비디아 H200 칩 구매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엔비디아 1.59%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오늘 다소 아쉬운 모습 보였는데요. 0.68% 하락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천 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구조 조정이 AI에 더 집중하기 위한 비용 조정이라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1% 상승하며 기술주의 힘을 실어줬고요. 헬스케어주는 오늘 대부분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 글로벌 이슈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동결 소식인데요. 지난밤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3차례 이어졌던 연속금리 인하 흐름을 이제 멈추게 된 건데요. 더불어 연준은 미국 경제가 비교적 견조하지만 물가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미 기준금리 차는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원자재 소식입니다.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은 가격도 11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금과 은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흐름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환율 변동 소식입니다. 급격한 달러 약세가 되풀이됐는데요. 미국이 전일 급격한 달러 약세를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1,430원대 반등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해외 주식 투자 환전 수요와 수입업체 결제 수요까지 겹치면서 환율은 당분간 상승 압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목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일론 머스크는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 중단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테슬라의 상징적인 모델이었는데요. 이제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간 모델 S와 X를 생산하던 미국 프리몬트 공장 라인은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생산 라인으로 확정되는데요. 이어서 머스크 CEO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00만 원대 규모의 옵티머스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ASML입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S&P 500 지수 장중 7,000선을 터치를 하긴 했지만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마감하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소가 멈춘 만큼 시장의 통화 정책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좋은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알찬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신예희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은데요. 그런데 반려동물 병원비, 같은 치료인데도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모이슈에서는 반려동물 의료 체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펫케어 산업은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연평균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며 펫테크와 반려동물 의료 분야에 결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AI 기반 질병 예측,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건강 데이터 축적 등으로 의료 서비스의 정밀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과는 달리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불만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같은 질환인데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료비 기준이 없다는 점은 보호자뿐 아니라 펫보험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해 왔는데요. 보험사는 손해율을 예측하기 어렵고 소비자는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공익형 표준 수가제인데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약 20개의 기초진료 항목에 표준 진료비를 우선 적용하고 취약계층의 진료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표준 수가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민간 동물병원을 상생동물병원으로 지정해 전국 400곳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한 동물병원이 초진료 입원비, 백신 등 주요 진료 항목을 병원 내부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시스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예방진료 중심이었던 의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치료 목적까지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진료가 면세 대상이 되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변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펫보험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현재 펫보험은 인지도가 매우 높지만 실제 가입률은 10%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월 보험료 부담과 보장 구조에 대한 불신인데요. 하지만 표준 진료 코드와 수가 체계가 자리 잡으면 보험사는 보험료 산정을 보다 정밀하게 할 수 있고 소비자는 보장 내용을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반려동물 치료비는 2배 가까이 증가하며 보험 필요성에 대한 책임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비 기준이 생기고 정보가 공개되면서 소비자의 선택도 조금씩 달라질 텐데요. 따라서 2026년은 반려동물 의료와 보험이 각자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해가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의 새로운 이슈, 의료체계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모이씨였습니다. 네, 정말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천차만별이었던 동물병원비였는데요. 이 반려인들한테는 한편으로 마음 무거운 숙제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생기고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적어도 비용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반려가구가 천만 시대에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적인 의료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소식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도 오늘 살펴봐야겠죠. 고소영 아나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체 반도체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지 시간 27일 대규모 AI 토큰 생성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추롯 가속기 마이아 200을 공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칩 공개는 지난 2023년 11월 마이아 100 공개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이 칩은 아마존과 구글의 최신 AI 칩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기존 마이크로소프트 추론 가속기 대비 비용 효율성도 30% 개선됐습니다. 마이아 200에는 SK 하이닉스의 고대 역폭 메모리가 단독 공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구글과의 동맹을 확고히 하면서 SK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과 구글의 AI 칩 동맹 구도가 완성된 셈입니다. 마이아 200은 미국 아이오와주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애리조나주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유럽연합과 인도가 처음 협상을 시작한 지 19년 만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날 수도 뉴델리에서 우르졸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FTA 최종 타결 소식을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 협정은 세계 국내 총생산의 25%,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며 인도 14억 국민과 유럽 수백만 국민에게 중대한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인해 인도는 주요 유럽산 제품 96.6%에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하거나 없애기로 했는데요. 특히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앞으로 5년간 기존 110%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산 자동차 25만 대의 관세가 내려갈 전망입니다. 또한 유럽은 이번 협정으로 향후 7년에 걸쳐 인도산 품목의 99.5%에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양측이 전략적 협력 강화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 톤 규모의 성소품을 공급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91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28일 경제관제 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설 16대 성소품 공급 규모는 평시의 1.5배에 달합니다. 농산물은 계약 재배와 정부 비축 물약을 활용해 공급을 4배 확대할 예정인데요. 배추와 무는 11,000톤, 사과와 배는 4만 1,000톤을 시중에 공급합니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해 10만 4천 톤까지 늘리고 수산물은 정보 보유 물량 13,000톤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합니다.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1인당 주 최대 2만 원 한도로 주요 성소품을 할인 판매하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규모도 330억 원으로 확대돼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빅테크들의 반도체 독립 선언 이야기와 또 19년 만에 관세 장벽을 허물고 손을 잡은 유럽과 인도의 이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기술의 흐름, 또 무역의 모양새가 그야말로 격변하고 있는 지금인데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는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설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분주한 경제 상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마감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심예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1월 29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 발표 영향으로 장 초반 코스피가 5,200선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재료 소모였다는 매물이 출회되며 지수는 장중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98% 오른 5,221.25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개인이 1조 넘게 매수했고 외국인 약 1조 5천억 매도, 기관이 약 1,500 매도했습니다. 장 초반 급등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된 모습입니다. 그럼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2.73% 상승한 1160선에서 강세 마감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기관이 2조 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외국인도 순매수에 동참한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실적 기대감에 급등했지만 이후 차익 매물이 출현되며 16만 700원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날 실적 발표 이후 변동성 속에서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외 현대차, 기아 등은 강세를 보인 반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하락하며 종목별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며 장 마감했는데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로봇 관련주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주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지만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테마주와 성장주 강세는 여전히 유효한 모습인데요. 지수 레벨이 높아진 만큼 당분간은 모든 종목이 오르기보다는 종목별로 흐름이 갈리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1월 29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눈에 띄는 게 코스닥과 코스피의 이 반대되는 수급 주체 흐름인데요. 코스피는 개인이 매수 우위를 점했던 반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점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한 반도체주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고요. 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 등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있었던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되겠죠. 먼저 예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종목 함께 볼까요? 네, 먼저 고려아연인데요. 은값이 금값보다 더 빠르게 뛰어오르면서 고려아연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장을 기준으로 전거래일 대비 9% 오른 1,98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주가 상승과 함께 고려아연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20위권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은과 금 등 주요 금속 가격이 급등하면서 은 가격 상승에 유리한 고려아연의 사업 구조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고려아연은 은을 재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해 가격이 오를수록 이익이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덧붙여 증권가는 은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경우 고려아연의 실적과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장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은 182만 7천 원에서 시작했는데요. 장중 198만 원을 터치한 후 195만 5천 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은값이 금값보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고려아연이 직접적인 수혜를 얻었습니다. 이 재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은 가격의 상승은 비용 증가가 없이 바로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이 귀금속 시장의 강세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특징주는 아쉬운 실적 소식으로 약세를 보인 LG생활건강입니다.
이 오늘장에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그렸는데요. 원인 같은 경우 어제 장 마감 후에 전해진 충격적인 성적표 때문이었습니다. 이 LG생활건강은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이 무려 72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당초 시장에서는 40억 원 정도의 흑자를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사업을 하는 뷰티 부문에서 연간 영업 적자를 낸 건 창사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시장의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 측에서는 사업 재정비와 일회성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나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는데요. 심지어 현재 주가보다 더 낮은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당분간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LG생활건강, 주력 브랜드인 더후의 실적이 회복되고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고소영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특징주는 비보존 제약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거래일보다 3.13% 상승한 5,610원에 거래됐는데요. 이날 비보존 제약은 관계사 비보존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신약 후보 물질 VVG-2472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약 후보 물질은 비마약성 진통제 후보 물질로 중추 신경계의 보상 회로와 갈망 조절에 관여하는 새로운 접근법에 기반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적응 중으로 한 임상 2상이 진행 중인데요. 통증 치료 영역에서도 임상적 가능성이 함께 검증되고 있습니다. 비보존 관계자는 이번 FDA 인디 승인은 VVG-2472의 임상적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이라며 VCU 주간 임상을 통해 OUD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라는 차별화된 접근과 FDA 승인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치료제 시장에서의 향후 행보가 기대되는 점입니다. 비보존 제약 차트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비보존 제약은 5,440원에 거래 시작해 장중에는 6,330원을 터치했고 5,61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비보존 제약 함께 알아봤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 후보 물질이 미국 FDA 임상 계획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국내 임상에 이어서 미국 FDA 문턱을 넘으면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향후 임상 데이터 결과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함께 만나보시죠. 유혜빈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으로는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즈 주가가 휴머노이드 산업 성장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 초반 한때 34만 원대까지 오르며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휴머노이드 대량 양산 국면이 본격화될 경우 로보티즈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죠. 액추에이터와 로봇손 제품이 올해부터 매출에 본격 반영될 예정이라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여기에 지난해 로봇 사업만으로 연간 4분기 모두 흑자를 기록한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보티즈 오늘 30만 8천 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장중 34만 9,500까지 올랐다가 32만 7천 원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안정적인 흑자 기조에 휴머노이드 성장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로보티즈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핵심 부품 매출 반영으로 기업 가치가 레벨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주가 추이와 실적 변화 함께 체크해 보실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특징주도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든든한 효자 자회사를 둔 기업이 나타났죠. 바로 SK스퀘어입니다. 오늘 장중 주가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단숨에 경신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1년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려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상승세의 원동력, 바로 핵심 자회사인 SK하이닉스 덕분입니다.
하이닉스가 어제 그야말로 역대급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유 중인 자사주 1,530만 주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여기에 실적은 더 놀랍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58%에 달하고요. 연간 영업이익으로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간 지주사죠. 이 자회사의 주가가 오르고 가치가 높아지면 SK스퀘어의 순자산 가치도 함께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호실적의 주주 환원까지 자회사의 겹경사를 온몸으로 누리고 있는 SK스퀘어의 상승세,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함께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고소영 아나운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2026에서 아틀라스가 화제를 몰았죠. 아틀라스는 누운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나고 백텀블링까지 시연하며 글로벌 미디어와 관람객들의 환호성을 받았습니다. 이 로봇을 만든 기업이 바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MIT와 카네기 멜런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마크 레이버트 박사가 창립한 로봇 공합 기업입니다. 1980년대부터 이미 일족점프 로봇처럼 로봇의 움직임 그 자체를 연구해온 인물인데요. 이 회사는 처음부터 로봇을 정해진 동작만 수행하는 기기가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며 스스로 균형을 잡는 존재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유튜브 영상 덕분이었습니다. 로봇을 발로 차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거나 험한 지형에서도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은 당시로서의 충격과 공포 수준이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밈으로까지 퍼졌는데요. 2013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구글에 인수됩니다. 구글이 미래 로봇 산업을 대비해 여러 로봇 기업을 인수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달리 상용화는 쉽지 않았는데요. 유압식 로봇의 소음 문제, 짧은 배터리 수명, 원격 조종 중심의 구조 등으로 군가 산업 현장에서 실제 도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7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소프트뱅크 그룹에 인수되며 다시 한번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2020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 약 1조 원 규모로 인수하며 본격적인 상용화 전략이 시작된 것인데요. 이후 DHL과 물류 로봇 스트레치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현대차 그룹의 공장과 물류센터에 스팟, 스트레치, 아틀라스를 대량 도입하는 계약도 발표됐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 즉 AI의 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기존의 유압식 로봇에서 전동식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전동식으로 바뀌었음에도 인간의 가동 범위를 뛰어넘는 움직임을 구현했고 AI 기반 사물 인식과 강화 학습을 적용한 차세대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단순히 잘 움직이는 로봇을 넘어서 실제로 쓰이는 로봇 산업을 바꾸는 로봇을 만드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8년 아틀라스를 미국 공장인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적용 범위를 각종 부품 조립 공정으로 확대하고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 더 복잡한 공정으로 역할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현지 시간 22일 노조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과 관련해 노사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 투입이 불러올 근로자와의 갈등은 현대차 그룹이 풀어야 할 과제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 로고 사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현대차가 왜 1조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 회사를 샀는지 아틀라스가 그 이유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AI라는 똑똑한 뇌에 가장 완벽한 몸을 입히겠다는 피지컬 AI 전략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요즘입니다. 2028년 미국 공장에서 시작될 산업 로봇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어서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알쓸정 시간 정시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주민등록증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제2의 신분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신용점수인데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에게는 기회를, 또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신용점수. 오늘은 전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용점수 관리의 3가지 법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무조건 안 쓰는 게 좋은 건 아니다인데요. 많은 분들이 나는 빚지기 싫어서 신용카드도 안 쓰고 현금만 쓴다. 내 점수는 만점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틀렸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여러분은 정보가 없는 이른바 신파일러일 뿐입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잘 갚을 사람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뜻인데요. 점수를 올리면 신용카드를 한도 대비 30에서 50% 수준으로 연체 없이 꾸준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 이렇게 돈을 잘 갚는 사람이다. 은행에 증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내 점수를 갉아먹는 신용점수 킬러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로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인데요. 이번 달 카드값을 다음 달로 미루거나 급하게 현금을 당겨 쓰는 이 기능들, 편리해 보이지만 사용하는 즉시 신용평가사는 여러분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점수 하락은 물론이고 이자 부담도 크다고 하네요. 급전이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이나 비상금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이 신용방어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숨은 점수 1점까지 찾아라입니다. 특히 소득증빙이 어려운 학생이나 은퇴하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비금융 정보 등록 제도인데요. 통신비,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냈다는 내역을 제출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금융앱에서 내 신용점수 올리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1분 만에 자동 제출되니까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용점수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는 대로 스마트폰을 켜서 내 신용점수를 조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였습니다. 네, 알쓸정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신용 점수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 또는 금리와 직결되는 만큼 금전적인 손익과 곧바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요. 무조건 카드를 안 쓰는 것보다는 적절히 사용을 하시고 상환 능력을 입증을 해서 비금융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신용관리에 유리하다는 점이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금융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증권사에서 발간한 투자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예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엔터 시장의 대장주죠. 하이브의 투자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보증권 리포트를 준비해 왔는데요. 제목부터 눈에 띕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이브 하면 K-팝을 넘어서 글로벌 엔터 산업을 이끄는 기업이죠. 특히 2026년에는 BTS 컴백과 월드 투어가 예정되어 있어서 시장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 실적은 어땠을까요? 사실 숫자만 보면 조금 아쉬운 결과인데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브의 4분기 매출은 7,082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3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영업이익이 34억 원이라는 거는 사실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익성이 줄었을까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게임 매출의 부진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돌 산토스 브라보스의 데뷔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 법인 구조조정 비용이 반영됐다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게임 매출 감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에서는 GP 마진 악화의 핵심 원인을 이 게임 매출의 약세로 꼽았는데요. 여기서 GP 마진이라는 매출 총 이익률을 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매출에서 직접 비용을 뺀 뒤 남는 이익률인 건데요. 하이브는 하이브 IM이라는 게임 사업 부분이 있고요.
아키텍트 같은 액션 RPG 게임을 퍼블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게임의 글로벌 확장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지자 초기 이용자 유지율도 낮아지면서 매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또 과거부터 운영해오던 리듬 게임이나 아이돌 육성 게임들도 라이프 사이클 후반으로 가면서 매출이 자연스럽게 감소했는데요. 이렇게 원래 마진이 높았던 게임 매출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 GP 마진이 악화됐고요. 여기서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이유로는 산토스 브라보스의 데뷔 비용 증가가 있습니다. 산토스 브라보스는 하이브가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데뷔시킨 라틴 아이돌인데요. 라틴 음악 시장은 뮤직비디오나 프로모션 스케일이 큰 편이라 초기 데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비용들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4분기 판관비가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 법인 구조 조정 비용이 있습니다. 하이브 아메리카는 지난 2년 동안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정리해왔죠. 인력 조정에 따른 퇴직 비용이나 미국 내 프로젝트 중단 비용, 또 법률과 컨설팅 비용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정산분이 4분기에 한 번 더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추가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는 매출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4분기에는 분명 성장한 부분도 있고 또 감소한 부분도 함께 존재했는데요. 먼저 음반과 음원 매출은 2,076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9.3% 증가했습니다. 특히 엔팁의 미니 1집이죠. 백투라이프가 초동 122만 장을 기록하며 큰 힘이 됐고요. 신입 그룹인 코르티스도 데뷔 후 누적 138만 장을 판매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연 매출은 세븐틴 그리고 TXT 외에는 대형 투어가 없어서 감소했고요. 공연도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MD 매출도 약 12.5% 감소했습니다. 반면 콘텐츠 매출은 821억 원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지민과 전국 예능이죠. 이게 맞아의 시리즈 2가 방영되면서 큰 영향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2026년 실적 전망을 알아보겠는데요. 사실 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리포트에서는 2026년 매출을 4조 1,501억 원, 영업이익을 5,369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48억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1,000%나 증가한 전망입니다. 그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BTS의 정규 5집이죠. 아리랑 발매와 4월부터 시작되는 월드 투어가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관점에서도 한번 봐야겠죠. 교보증권은 이번 리포트에서 하이브 목표 주가를 42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현재 주가 대비 약 16%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는 비록 4분기에는 여러 비용이 겹치면서 부진했지만 또 2026년에는 BTS 컴백과 대규모 투어라는 명확한 성장 동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엔터에 큰 기대감을 보여줄 하이브 계속해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브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의 성적표는 조금 아쉽지만 시장의 시선은 이미 2026년 이 이후를 향해 있습니다. 이 4분기 실적 발목을 잡았던 비용 이슈들은 이미 해소가 됐고 이제 BTS 컴백이라는 가장 확실한 성장 동력만 남았다는 분석인데요. 영업이익 1000% 급증이라는 이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4월부터 시작될 그들의 행보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이렇게 함께 만나봤는데요. 오늘 시장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장 대비 상승 출발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5,2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장 초반에는 5,252선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내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등락을 반복하는 마치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 장세는 반도체 대장주의 실적 발표와 이에 따른 고점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에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해줬고 또 고점 부담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들 기업이 이날 실적 발표회에서 향후 전망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를 다시 자극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는 하락,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상승이라는 이런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업종별로는 증권, 기계장비, 운송창고, 금융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제약바이오주, 전기, 전자주는 약세를 보인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스닥도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지수는 전일 대비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등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이 형제주들이 주목받았는데요. 시총 1, 2위를 탈환했습니다. 이 최근 로봇용 배터리 수요 기대감에 2차 전지주 주가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던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가 장 마감된 이후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한 점이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오늘 코스닥에 더 좋은 소식이 하나가 들어왔었는데요. 바로 2026년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에서 정부가 약 1,400조 규모에 이르는 연기금 자산운용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해서 코스닥 시장으로의 자금을 유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소외되어 왔던 것은 사실인데요. 이 코스닥의 안정적인 자금 물길을 열어줘서 3,000닥 달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함께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벤처 투자 확대도 핵심 과제로 오늘 제시가 됐는데요. 이 대형 중소형 기금의 국내 주식형 평가 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5% 정도 혼합 반영해 코스닥에 투자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불리하도록 구조를 바꿨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에 더해서 국민연금, 우리 길잡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도 코스닥에 대한 지원 사격을 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코스닥의 흐름이 앞으로도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을 한 줄로 정리해보는 한 줄평 시간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예빈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시장 한 건 했다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미증시에서는 나스닥이 7,000선을 또 돌파했고 국내 증시에는 코스피가 사상 5,200선을 돌파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미국 시장도 한국 시장도 한 건 한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소영 아나운서는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저는 호재는 확인했지만 더 갈지, 실지를 두고 고민한 하루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호재가 있었지만 외국인 기관의 차익 실현 매도가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을 하려는 매물을 쏟아내면서 다소 주춤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에서 하나 뽑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였다. 이렇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장중에 변동성이 극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의 불안감을 약간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계속해서 우리 시장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만큼 더 탄탄한 재료들이 모여서 더 든든한 받침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장 내일도 한 좋은 내용으로 함께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내일도 저희 경제잡박사전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리포트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